오늘 저희가 정비창 네. 가고, 용리단길 가고, 네, 그다음에 남영동 그리고 숲대 있고, 제 지금 언더가 있죠. 네네. 그 한 1, 2년 사이에 조금 많이 바뀐 트렌드, 그리고 매장들 입점한 거, 그리고 뭐 월세랑 매매가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둘러봤거든요. 대표님이 봤을 때 그 지금 상권의 느낌은 어떠세요? 사실 정비창 안쪽은 이제 한 소위 몇몇 핫플레이스를 만드는 분 이제 미미오 그리고 유명하고, 그리고 버거보이라는 곳 유명한데, 그렇게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어떤 콘텐츠를 만든 분이 만들어낸 가게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길을 건너편 쪽에 하이브, 그리고 네. 이제 LG U+ 본사가 있고, 정비창 안쪽에도 알게 모르게 작은 오피스들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게들이 좀 혼재돼서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사실 하이브가 들어온 시점 이후로 정비창 안쪽에 좀 우리가 아까 봤었던 뭔가 힙한 느낌의 네. 젊은 친구들이 찾아올 법한 가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 현장 부동산에서도 한 1, 2년 사이에 사실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어느 정도. 매물 소장님께 들었던 라인 쪽에도 한 두세 개씩 공사하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괜찮은 콘텐츠가 있다고 하면 한 번쯤 넣어볼 만할까?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다만 그 재개발 구역이다 보니까 그 사업이 진행됐을 때 뭐 그 영업적인 뭐 이주비든 뭐 이렇게 영업비든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긴 있었어요. 다만 사업이 진행이 좀 안 되고 있고 뭐 초기라는 그런 말도 있었지만, 또 그 만약에 매수해서 운영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재개발 구역이 해제가 된다면 더 많은 상권적으로도 호재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뭐 리스크는 있긴 있어도 한 번은 고려해볼 만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었어요. 뭐 재개발 투자 입장으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컨텐츠 기획하시는 분들이 조금 들어오는 그런 류의 요즘 스타일의 그 인테리어 있는 매장들이 좀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실제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용의당 골목 안쪽 들어가는 거는 좀 제한이 있는 게, 첫 번째는 면적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최소한 30평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안쪽에가 기존의 주택 용도로 사용되던 공간이었었기 때문에 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상가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진입한다라는 게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일부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용의당길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용리단길 초입에서 이제 아모리퍼시픽 그리고 그 LS 타워에서 멀지 않은 장소에서 위치했던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내가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안쪽 골목에서 이제 실제 제대로 된 가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중요한 거는 재방문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라던가 어떤 간단한 이슈를 통해서 한 번의 방문을 일으키고 나서 재방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내 가게만의 매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사실 장사를 오래 했던 분들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획자적인 마인드로서 공간에 대한 기획, 맛에 대한 어떤 뭐 매장의 어떤 전체적인 톤앤 매너조차도 기획을 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변화가 그런 골목을 좀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최근 트렌드에 맞는 인테리어, 약간 간판의 구성 이런 느낌 확실히 확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지금 여기가 핫하게 뜨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긴 있었어요. 만약에 나만의 콘텐츠가 있는 분이 나 한번 용리단에서 한번 제대로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또 문제가 상가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어요. 네, 상가가 보면은 그 아모레퍼시픽 인근 쪽에 뭐 권리금이 높더라도 실제 상가들이 몇 군데 있긴 했었는데, 실제 이제 용리단길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매물은 없었어요. 근데 없는 이유가 사실 상가의 수 자체가 적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던 가게들이 매물로 안 나와 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몇몇 가게들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제 기준에서는 입지적인 요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 건데, 좀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얘기를 했었어서 차라리 삼각지역 인근에 어떤 상가의 컨디션이 오히려 더 낫다. 실제 저희가 삼각지 라인에 가까이 갔을 때 보면은 새롭게 좀 변화되는 건물들이 많았는데, 맞아요. 그 건물들의 하나 특징이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이제 대표님들이 그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콘텐츠를 구성한다라는 관점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그거를 구성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넉넉한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는 다찌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 뭐 오뎅 바가 들어간다던가 지금 현재는 그 삼각지 옆 대로변 기준으로 좁은 공간을 활용하는 업종들은 다 카페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로 운영하는 것도 한 군데 보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면적이 작다 하더라도 뭐 주점이든 어떤 요리든 어떻게 해서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면적별로 10평 미만이면 사실 구성하기 힘들겠지만은 15평 정도 의 수준의 어떤 공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찌 형태로 구성을 해서 뭔가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것 같고 일단 가장 장점이 권리금이 저희가 확인했던 매물 기준으로 하면은 한 4배에서 5배 정도 낮았었거든요. 맞아요. 예. 낮아가지고 소액으로 하기에는 아니면 1인 아니면 친구랑 한 2인 정도의 운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찌됐건 상권적으로도 뭐 마케팅을 하거나 어떤 네이버 플레이스 관리를 할 때도 용리담기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수익성이 안 나오는 화랑들이 조금 저렴한 접근과 이제 임차로로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콘텐츠들은 계속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고깃집에 대한 창업을 한다 아니면 내 건물 1층에서 어떤 구이와 관련된 콘텐츠를 내가 직접 할 거다라고 하면은 남영동 쪽 상권을 보면서 요새 보면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독립 매장들이 운영을 잘 하고 있거든요. 한번 벤치마킹을 하러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고깃집만 해도 6군데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프랜차이즈가 아닌 브랜드들끼리 어떤 독점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 웬만해서는 없기 때문에 한번 그 가게들이 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지 그 가게만의 매력은 무엇인지를 보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거를 벤치마킹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대 같은 경우는 그 강의를 마치고 내려갈 시간 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 상권을 뭐 몰라서 이용하는 느낌이 별로 안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숙대구 상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실 상권적인 등급을 굳이 매긴다라고 하면은 좋게 판단을 하진 않습니다. 일단 좋게 판단하지 않는 이유가 숙명여대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주요 시설물이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인근에 어떤 대단지 아파트가 있다던가 오피스 세대들이 있다던가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배우 세대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규모가 사실은 좀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한 2시 반, 3시 정도 이렇게 상권을 좀 둘러봤었는데 실제로 숙명여대 학생들이 학교 앞에 있는 상권에서 소비를 하기보다는 이제 간단한 식사라던가 이제 그 정도만 소비를 하고 나서 외부 상권으로 이동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보여지는 뷰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이 정도 뷰까지가 아니어도 건물로 막혀있다 하더라도 야외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이용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공간에 대한 연출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일단 포항권 같은 경우는 그런 매물 자체가 없어가지고 왜 매물이 없는지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라인이 정해져 있어. 네, 이곳 라인이 아니면 또 이 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찾아야죠. 그렇죠. 한 땀 한 땀. 열심히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니까 정말 사고 싶어. 근데 진짜로 너무 많아. 이게 발품을 팔다 보고 그리고 관리를 하다 보면 사실 기회라는 건 오잖아요. 네. 그렇지. 보통 사실 자본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매입하고 싶은 건물이 당장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거기 때문에 기다리고 관심 가지면은 기회는 반드시 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랑 같이 함께 마무리해 주세요.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또 다른 임장 그리고 다른 그 강의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